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홍성 6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성 61번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가족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사망자는 홍성 26번 확진자인데요. 지난해 11월 21일 확진돼 천안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해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6일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충남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66만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구급이 11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료 상담과 구조,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별로는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 8월에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영상과 문자를 활용한 다매체 신고도 전년보다 증가한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지자체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방역체계 유지를 통해 재확산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장기화된 방역 지침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경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청권 각 지자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 최근에 전국 확진자 발생 추이는 일평균 500여 명 내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충청권 방역당국은 완전한 꺾임세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큰 겨울철 등의 요인으로 재확산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결혼식, 장례식 인원 100명 제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영업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를 고려해 일부 조치가 조정 시행되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커피, 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에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카페와 식당 모두 매장 영업은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이 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또는 식사는 금지됩니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인원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충청권 지자체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집합 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량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청량군이 최근 청소년 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청량군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팀장 신미영입니다. 네, 먼저 이 청량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우리 청양군은 청소년 사업 수행과 시설 운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청소년 지원 조직과 운영기관이 필요해서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3월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에 이어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에 창립총회 개최 및 정관을 제정하여 12월에는 충청남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취득 및 등기를 마치고 2021년 1월 1일자로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청소년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재단은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과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됐으며 사무국을 비롯해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앞으로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관리 및 상담 실시, 학습 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으로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관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여 학위 취득을 돕고 자격증 취득과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으며 꿈드림 멘토단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서포트를 할 것입니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과 돌봄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청양군에는 산동 지역과 산서 지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화 소외 지역인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양읍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면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동 지역에 분소를 마련하여 산동 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면 지역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양군 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맞춤형 문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소년과 노인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소년 노인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보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밖에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야외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 카페를 조성하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또래끼리 사교 및 소통하는 장을 제공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 지원부터 세대 통합 프로그램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즉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 계획도 세워져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또래의 욕구를 읽어내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욕구와 희망을 발빠르게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었으므로 청양군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재단이 중추가 되어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홍성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역주행하는 상황인데요. 커브를 돌아 달려오던 1차로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어떤 운전자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해올 것이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확히 나의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1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들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는데도 블랙박스 차량은 그대로 진행해 추돌하고 맙니다.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인데요. 추돌 사고는 운전자가 한눈을 팔거나 차간거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눈을 팔거나 앞차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으면 차간거리는 의미가 없겠죠.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홍성이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무언가와 충돌하는데요. 앞서가던 자전거였습니다. 햇빛에 시야가 방해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침과 저녁 무렵에 쏟아지는 햇살은 시야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운전해야 하는 경우 햇빛 가리개나 선글라스 등을 적극 활용해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새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군민 참여 창구를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하는데요. 이번 창구 운영은 1월 초 실시 예정이었던 연두 방문이 코로나19로 연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2월 중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3월 안에 처리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한 달 전 수도권으로 출발하는 충남 지역 구급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소속 소방서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충남에서는 구급차 11대와 대원 96명이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으로 동원됐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120차례 출동해 수도권 확진자 245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서산시가 해안가 CCTV 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서산시는 실종 등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벌말과 간월도 두 곳에 열화상 카메라와 방범 CCTV, 비상 안내 방송 기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1km 거리에서도 감지돼 비상 상황을 즉시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제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돼 사건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홍성군 결성면 출향인들의 기부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향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핫팩 5,000개를 기부한 건데요. 이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1인당 2개의 핫팩을 배부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눈도 모두 그치면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전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3도로 춥겠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볼까요? 오전 기온은 대체로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청양 영하 15도, 홍성 영하 13도, 태안은 영하 10도 전망됩니다. 낮에는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당진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기습 한파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낮 기온이 차츰 회복돼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목요일과 주말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우리 지역 바다도 차츰 물결이 거세지겠는데요. 최대 3m까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사람 간 만남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3차 대유행의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